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도내선 아파트보다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를 지켜온 향토극장 시네마타운이 폐업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국책은행 본점 등 금융기관 추가 이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50mm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도내 파장이 수도권 정도는 아니지만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수도권 등 과열 지역의 집값을 겨냥한 것이지만 도내에도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1주택 과세 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유지된 반면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택이 세 채 이상이고 과세 표준이 6억 원인 임대업자는 지금보다 종부세를 240만 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전주 지역만 해도 과세 표준이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500채가 넘습니다.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주는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최근 분양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5대 1을 기록할 만큼 분양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분양 후에 매매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는 다소 진정될 전망입니다. 수요 심리를 위축시켜서 거래가 좀 줄고 전라북도가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9.13 대책이 다주택 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 분양에 거품이 빠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추가 혁신도시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빠져있던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남아있는 122개의 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도 꾀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빠져있던 금융기관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상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 등 8개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한 전북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 혁신도시가 제3의 이제 공용도시를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런 것이 구체화될 때는 관련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여기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농업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 역시 큰 틀에서는 이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발 위기에 전례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라북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사만금 첫 외국인 투자 기업인 도레이사가 현지 공장을 추가 증설합니다. 도레이의 아키히로 사장은 어제 도청에서 송하진 지사를 만나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군산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00억 원이 투자된 도레이 군산 공장은 강도가 높고 열에 강한 고강도 플라스틱 PPS 수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공사의 외지 업체의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 가운데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지난 2016년 51.8%에서 지난해
47.7%로 급락하며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협회는 수주 물량 감소로 지역 자본 유출은 물론 업계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책 사업이라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손쓸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에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낡은 빈집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노숙하던 60대 노인이 변을 당한 겁니다. 주인도 없이 방치된 빈집은 도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의 한 마을.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흉물스러운 집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금이 간 벽은 철근이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빈집은 쓰레기나 수풀에 가려 접근조차 어려운데 담 너머 모습은 손쓰기 힘든 모습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빈집 있으면 안마에도 저녁에 들어오려면 좀 안 좋았지. 뭐 거기 사람이 뭐지 나올란가 싶어서. 전주 시내 방치된 빈집은 1년 전보다 7.4%가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여 채가 넘습니다. 관리의 손길은 10년 넘게 미치지 않아 화재나 자연재난에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저녁이나 사람 안 다닐 때 이게 쓰러지더라고. 소리 나더라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 전주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이나 주민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지만 갈 길이 멉니다.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는 곳이 적지 않고 재개발 기대감에 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지인들은 그런 것을 알고 사놓고 계속 갖고만 있고 관리도 안 하면서 방치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도심 팽창과 고령화로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행정이 무턱대고 손을 댈 수도 없어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기업 자본을 앞세운 멀티플렉스 공세에 향토극장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70년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지켜온 호남의 마지막 향토극장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호남에서 향토극장으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해온 전주 시네마타운입니다. 영업이 한창인 시간이지만 매표소나 상영관에선 손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좌석들도 거기가 더 편하고 화면도 더 커서 좀 그런 것 차이 때문에 더 많이 가는 것도 비싸긴 하지만 70년 역사를 지닌 전주 시네마타운은 최근 누적된 영업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자본의 멀티플렉스가 극장가를 점령하면서 향토극장들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15년간이나 관람료를 동결해왔지만 떠난 관객들을 붙잡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 임대 연수막을 걸어놓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자 극장 측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일 오전 상영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극장은 7곳. 상영관만 50곳이 넘지만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도 추가로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향토극장에 설 자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관객이 40에서 50만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영화관이 3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향토극장은 더 거기에 이제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영화도시 전주의 뿌리 역할을 내온 향토극장과 영화의 거리는 강력한 자본의 논리에 밀려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대에서 가짜 의혹 국제학회 참가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대에서 최근 5년간 가짜 국제학술대회 의혹이 제기된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와셋과 오믹스에 48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는 정보 자료를 토대로 외유성 출장 등 고의성의 여부를 따져 관련자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원격 화상 강의 위탁업체 선정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해 결산한 심사 결과 초중고교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지난 9년간 2개 업체가 독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 예산이 2년 전 1억 5천여만 원에서 올해는 5억 6천여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결탁 의혹이 짙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전에 새만금 공항을 개항하려던 전라북도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공항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인데요. 결국 조기 개항은 지역 정치권의 손에 달렸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경쟁 상대였던 폴란드에 고전했던 이유는 공항이었습니다. 160여 개국 5만여 스카우트들이 타시도 공항을 이용할 경우 대회 운영의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똑같은 행사를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숫자들이 모여지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항 추진이 순탄치 않습니다. 기존 2026년 개항을 잼버리 개최에 맞춰 3년 정도 앞당기려면 각각 1년 정도 걸리는 공항 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 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기본계획 수립비 25억 원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도 2023년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를 설득해내지 못한 전라북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편성 과정에서 이제 예타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 관련 예산은 11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어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독자적인 그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새만금 공항은 또 공항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만큼 조기 개항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이 시중은행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부실 채권 비율을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은 평균 0.55%였지만 지방은행은 2배인 1.03%였습니다. 특히 전북은행은 0.84%로 지방은행 가운데 부산,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결의 하나는 오늘 문을 여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365일 24시간 일상적인 소통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전북결의 하나는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자치단체나 민간의 대북 교류를 촉진하고 평화통일 과정에 함께 참여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남원시가 저화질의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기로 해 각종 사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말까지 1억 7천만 원을 들여 도심에 설치된 저화질 폐쇄로 CCTV 150넉 대를 200만 화소급 고화질로 전면 교체합니다. 지난 2013년 이전에 설치된 저화질 CCTV는 야간에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 각종 사건, 사고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원 지역에는 현재 530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연중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CTV 화질 개선으로 각종 사고나 긴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쌍릉 등 익산을 중심으로 한 백제 문화의 정체성의 이해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륵산성의 사적 지정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부안 누에타운이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적도의 곤충 2018 한림은 기획전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마실 축제 전까지 선보입니다. 올해로 10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곤충탐사과학관 손민호 박사가 직접 인도네시아 한림은 국립공원을 찾아 특산 곤충을 촬영하고 수집해 기획한 것으로 황금 사슴벌레, 가시투성이 메뚜기 등 26개의 주제로 전시됩니다.
특이한 곤충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적도이 곤충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 계층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탄 나눔 행사가 진안군에서 열렸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난방을 사용하는 시기가 빨라졌고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9개 가정에 300장씩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국제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는 어제 전주 롯데백화점 내거리 등 도내 38곳 주요 교차로에서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북지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속도 줄이기와 양보운전 등을 주제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도보건당국은 이번 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독감 예방접종이 처음이거나 1회만 받아 면역 형성이 안 된 아동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보건당국은 그 외 어린이는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올겨울 독감 유행이 예상된다며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세종국악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가수 김경호가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익산 청소년 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가 내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버라이어티 개그쇼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극단 까치동의 세미 뮤지컬 각시 마고가 오늘과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상설 공연 토요 국악초대석에서 정자경이 들려주는 가야금 병창 여정을 선보입니다. 독서 출판 문화축제인 전주 독서대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정읍 고택에서 즐기는 축제가 오늘과 내일 고택문화체험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장수군의 특산품인 한우와 사과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의암공원 등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곰소 젓갈 발효 축제가 오늘부터 16일까지 곰소 다용도 부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9월 14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와 김제, 완주가 26도, 동북권은 무주와 장수가 24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이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